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점상에서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네, 본부장님. 네, 두 분과 오늘 든든하게 또 시장 전략 챙겨주실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보실까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또 등장을 하네요. 로봇 오늘 대응하는데 애플 많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을 주목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로봇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그 모멘텀이 돼주고 있는 게 SK하고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애플이 자율주행 지금 전기차 개발을 접겠다. 그리고 가정용 로봇을 개발하는데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인력 채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주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로봇주를 더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추가적인 어떤 강한 동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애플 뉴스가요? 사실 애플에 대한 뉴스만으로 지금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사실 불을 지폈기 때문에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 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투심이 이런 거죠. 애플도 이제 로봇을 하는데 삼성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의 지배했고 네. 그럼 그 다음은 또 대기업이 투자한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루일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터치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SK에서는 T로보틱스라던가 유일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러한 로봇주들 특히나 대기업이 좀 투자했던 기업들 또 뉴런마카라는 기업은 포스코가 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LG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보시면은 로봇주들 흐름이 물론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런 액추에이터 이런 랠리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로봇들은 다 대기업이 투자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맞네요. 있어요. 시메스도 네. 그렇고요. 네네.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흐름이 분위기가 완전 추세 자체가 대기업이 투자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로봇을 하네? 그러면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겠다. 이런 식으로 투심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네. 철저하게 종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물론 로봇주들이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기업들이 투자한 쪽으로 힘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봇이 돈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AI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로봇도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돈 냄새가 나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만 주의할 것은 네. 약간 포모 현상으로 나는 이거 못 샀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시다가 차익 매물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하겠다 하면은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모 현상에 따라가면 또 페이크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게 로봇이 대단한 게요. 삼성전자보다 오늘 거래가 더 많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 대금 1등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얼마나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지를 방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3위가 클로봇 위치하고 있고요. 방금 언급해 주셨던 시메스가 크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거래 대금 8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로봇주가 오늘 시장의 거래 대금을 휩쓸고 가고 있다라는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은 테마가 아니다라는 걸로 결론 귀결됩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네. 약간 기대감, 테마성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돈을 만들겠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밸류를 좀 가져와서 좀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로봇주들은 이제 돈을 잘 벌 것이야. 대기업과 뭔가를 해서 돈을 벌 것이야. 그리고 네. 최근에 있었던 것도 이제 조선소에서도 협동 로봇을 통해서 뭔가 한다라는 그쵸. 것들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이 이제 여기 로봇 단순히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큰 우리나라의 지수를 받쳐주는 섹터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의 이 로봇주들 랠리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를 끌어줄 만한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의 파죽지세는 충분하게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전에 보로노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사님. 요거 네. 종목? 네, 맞습니다. 오, 잘 가네요. 예. 네. 일단 뭐 이건 뭐 제약발 섹터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는 이제 로봇 섹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강한 좀 추세를 좀 이어왔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애플까지도 좀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애플이 지금 보여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 네.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러닝머신 연구 성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뭐 글로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그룹들이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먼저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테슬라가 좀 상당히 앞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채용을 지금 이제 공고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12가지 직무에 대한 제조 부분에 대한 채용을 좀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올해 뭐 10,000대 이상 뭐 옵티머스 로봇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테슬라가 먼저 앞장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좀 대량 생산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좀 기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가 올해 말부터 공장에 시범 투입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테슬라를 좀 앞장서서 지금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지금 어쨌든 자동차 그룹들이 상당히 휴머노이드에 어떤 대량 생산 및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 투입에 상당히 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스타트업 로봇의 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행보가 좀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동맹을 맺고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인력에 대한 대체뿐만 아니라 뭐 애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실생활까지도 좀 로봇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로봇이 그리는 미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공존하게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AI의 마지막 끝판왕은 휴머노이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메가 트렌드다. 어느새 정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의 가전에서도 아마 로봇 가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청소기를 비롯해서 그만큼 우리 시장 생활에 바싹 다가와 있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테마로 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뛰어들기에는 너무 겁이 날 정도로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대표적인 또 섹터가 로봇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종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의 종목 보실까요? 뉴로메카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대기업에 끼고 있는 로봇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사님의 종목은 넥스트 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뉴로메카가 아직 덜 올라왔다고 보네요. 퍼포먼스 많이 남아있나요? 이 종목? 뭐 사실 23년도에 로봇 랠리 때 5만 원대 갔었다가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5만 원대를 3번 정도 트라이 했었는데 못 뚫었어요. 그랬어요? 네, 못 뚫고 나서 다시 빠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율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못 올라온 종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포스코에서 투자를 했던 이 뉴로메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 3호를 통해서 지금 이미 협동 로봇에 대한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아직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포스코에서 지분 투자라던가 투자를 좀 확대하게 될 경우 이 부분도 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뉴로모카의 기술력과 포스코의 자본력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다른 기업들처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이 네네. 한번 대안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따라가는 거 분명히 리스키한 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대안이 될 만한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5만 원을 갔었어 하고 주가를 보니까 정말 조정이 정말 깊게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트렌드 이런 빅 트렌드를 만나게 되면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이 42,000원 나왔네요. 네, 작년 초 정도에 네, 어느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세요?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보더라도 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4만 생각하고 원이요? 있고요. 네. 조금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5만 원은 다시 한번 두들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건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 조금 나는 더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네, 2차 목표가 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도 네,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기대를 해봄직한 플레이 나올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을 주셨어요. 네, 이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팹리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기술들이 로봇 쪽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AI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다 하면 로봇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좀 구사하기 위한 어떤 조직 개편이 일단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80% 이상이 바로 로봇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로봇 사업부에 대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자율주행과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뭐 클로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너무 이제 급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율주행과 좀 엮여 있는 이런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편안하게 잡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세를 대비하는 어떤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넥스트칩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팹리스 기업들이 로봇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로봇주는 너무 좀 과격하게 뛴 면도 있죠. 단기간에 많이 좀 시세를 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다라면 또 적당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좀 주가 상태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있게 좀 갭이 발생이 돼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4,000원대 정도까지 조금 이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좀 모여있는, 쌓여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넘어가게 된다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그럼 작년 11월 19일에 세웠던 16,700원에 대한 트라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매물대를 좀 벗겨내는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시겠어요? 일단 저는 뭐 전고점인 16,7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거의 25%나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네. 점프업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희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격에 정말 로봇주입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많이 갈등도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선택 확인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걱정 없는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몇몇 섹터가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상호 관세가 어떤 형태가 될지가 너무 불분명합니다. 아마 11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조금 올라가도 찝찝한 구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떨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가전 그리고 이제 이미 말이 나왔죠. 철강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관세에 대한 어떤 전쟁을 조금
조금 비켜갈 수 있는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나 뭐 엔터나 이런 것들이 내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떨까요? 이쪽으로 좀 도피처를 찾아서 떠나가는 거 괜찮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라던가 엔터 쪽 이런 쪽이 지금 관세에서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그런 섹터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쪽도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뭐 다양하게 좀 시각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떡해요? 저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네. 시진핑 주석 만난 게 좀 약간 좀 의아하다.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네네. 보통 국가의 한 대표하시는 분과 국회의장과 만남이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 저는 중국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대통령과 어떤 국가의 1인자가 만나는 그런 자리에 국회의장과 만나 물론 국회의장님께서 뭐 영향력이 적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대통령끼리 만나고 이런 자리에 사실 만났다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뭔가의 관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지금 화장품주들이랑 이런 엔터 쪽이 움직이는 이유가 네. 분명히 이런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네. 중국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러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카드를 더 꺼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AI 소프트웨어 지금 최근에 더존비전이라던가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딥시크주들. 네, 딥시크 네네. 관련해서도 좀 충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네카오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그러면은 딥시크 같은 게 또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그렇죠. 있고 네네. 지금 미국의 일부 대학교에서도 지금 저비용의 이런 AI 그런 기술을 자꾸 한다면서요.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냥 테마성으로 가는지 네. 아니면 진짜로 뭔가 연관된 기술력이라던가 가능성이라던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테마 아니라고 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뭐 소프트웨어 중에서 네. 사실 지금 이게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뭐 거대 언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고 진짜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좀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정도의 시세가 나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올렸던 거를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고 네. 정말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원식 의장 얘기해 주셔가지고 급하게 만남이 이렇게 성사된 게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국향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엔터하고 뭐 화장품 네, 이쪽입니까? 엔터랑 화장품 미용의료? 쪽일 것 같고요. 미용의료기기 쪽 이런 쪽일 네.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낼 때마다 튀어오르는 섹터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네, 경우는 네. 사실 관세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이 열려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그것도 한번 지금 뭐 이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네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관세 전쟁이 선포가 되면서요. 이게 뭐 강도라던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에 너무 노이즈를 타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대피처 아니면 조금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만한 섹터를 어떤 거 보시는지 제가 조금 일진 얘기를 꺼냈어요. 보로노이를. 또 제약바이오는 저하고 하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섹터에 대한 중요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피난처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 같은 경우 거의 뭐 50일 신고가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피난처를 좀 보게 된다고 오히려 좀 이제 제약발 섹터가 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뭐 오늘 장전에도 계속 속보가 나오죠. 뭐 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돼서 추가적인 뭐 관세를 좀 물리겠다는 부분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CPI, PPI가 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네. 좀 협상용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상당히 큰 선분을 안겨준 상황. 뭐 우리나라는 약간의 좀 불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방위비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뭐 주식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살짝 멀어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는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멀어졌습니다만 어떤 섹터가 수혜볼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뭐 CDMO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으나 숫자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원을 좀 매출이 넘었죠. 특히 작년에 지금 4조 5천억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 매출 비중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4조 5천억 중에서 결국 이제 90%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제약사로 볼 수 있는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렉나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작년에 상당히 좀 뜨거웠던 부분이 있죠. 특히 레이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마일스톤으로 6천만 달러를 지금 이제 어쨌든 들어온 상황. 결국 이것도 달러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관련돼서 분명히 실적에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지금 연매출 2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지금 증명이 되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고환율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어떻게 보면 피난처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섹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내 수익을 조금 보전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섹터도 좀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도 많잖아요. 두 분의 선택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의 종목은 하이브 엔터 쪽에서 오늘 신고가가 나죠. 네, 이 종목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사님은 제약바이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GI 이노베이션.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인데요. 본부장님, 하이브 괜찮습니까? 네, 뭐 네.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의 대표적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개방을 해버리면은 이 엔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6월달에 이제 BTS 멤버가 완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말 이 BTS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하이브는 과거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뭐 걸그룹과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도와의 문제도 잘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는 회복을 잘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연차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런 월드 투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에 대한 부분의 성장세 이런 것들이 만약에 BTS까지 합류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도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재미있는 헤드라인이 하이브 관련해서 오빠들 컴백엔 관세 노 상관 이런 또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 완벽체가 또 컴백하기 전에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이브 지금 컴백이 또 기대가 되면서 BTS의 완전체가 결합했을 때는 주가 얼마나 올라갈까가 궁금합니다. 전략을 좀 가격으로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좀 짧게 저는 26만 원 선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짧게 좀 26만 원까지 보시고 목표가를요? 네, 만약에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저는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BTS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도 주가는 사실 좀 크게 보시면은 조정받은 이후에 사실 많이 회복을 아직
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직도 올라갈 업사이드를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신고가 영역이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좀 짧게 잡아서 26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본다, 나는 좀 더 길게 볼 거다, 네, 좀 네. 난 중장기로도 나는 하이브 괜찮게 생각한다 하시면 30만 원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시고가 종목이라도 여기서 합류할 수 있는 종목과 합류하면 안 되는 리스크한 종목이 있는데 그 전자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GI 이노베이션 주셨는데 이거 전략하고 가격까지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전에 지금 보론에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좀 차트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 또 이제 같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레르기 치료 이제 GI 301에 대해서 특허 물질 뭐 유럽에 등록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런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기술 수출, 애로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후보 물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뭐 GI102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면역 항암 물질, 후보 물질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업체와 함께 지금 ADC 후보 물질과 함께 췌장암 관련된 환자의 병용 임상을 하실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애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조금씩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어쨌든 플랫폼 회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론오일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전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눌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약바이 섹터 특히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신고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작년 10월 16일 날 지금 16,340원 지금 전고점을 좀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을 넘어가는 어떤 좀 목표가를 좀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뚫어낼 기세다라는 부분 기억하면서 이 종목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을 수고 많으셨습니다.